네, 그 모든 환자에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그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은 모든 환자에서 일단 권할 수 있지만 크기가 아주 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염이 심한 환자에서는 수술에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릴 게 예전에는 이제 조금 진행도가 있어서 중앙 임파선을 좀 많이 제거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케이스였는데 최근에 이비인후과 내과 저희 외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구강 내시경 수술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앙 임파선 절제하는 게 상당히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계점도 지금 극복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잠깐 앞에 드렸던 그 크기도 예전에는 2cm 이상만 해도 조금 버거웠는데 최근에는 뭐 4cm, 5cm까지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전,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를 제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일단 정답은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수술 범위나 환자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 절제술, 갑상선을 전부 다 절제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꼭 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분만 절제했을 경우에, 일부만 절제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약을 안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일부 절제한 사람 중에서도 갑상선염이 있다거나 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검사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암 환자분들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인데요. 갑상선암 환자에서 꼭 드셔야 할 음식이나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네, 정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용인데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과잉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갑상선암 환자는 요오드를 좀 적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아마도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선 요오드라는 치료를 할 때 일부 시간 동안 요오드를 적게 먹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이 와전되면서 갑상선암에 요오드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암 환자는 저요오드 시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여러 치료 도중에 체중이 는다든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는다든지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지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열량식은 조금 피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식사요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도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보조적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처음 수술을 받고 왔을 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갑상선암 치료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요법이고, 세 번째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데요. 수술에 따라서 부분 절제가 한 경우에는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전절제를 한 경우에 이제 약간의 전이가 있다든지 재발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그 다음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트로이목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갑상선 암 세포가 요오드를 잡아먹게 되는데 그 요오드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붙여서 체내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 잡아먹은 갑상선 암 세포가 파괴되는 치료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이고요. 환자분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치료 중에 이제 항암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갑상선 암에서는 그런 요법들은 사실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형성암 같은 경우에만 일어나고 나머지 흔히 많은 유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갑상선 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병원 이제 갑상선 센터가 곧 오픈하게 되는데요. 우리 병원 갑상선 센터는 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저희 내분비내과, 병리과, 해기학과 이렇게 여러 과가 모여서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학제 진료를 실제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소통과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갑상선 암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수술적인 측면에서 뭐 해주실 다른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수술하는 파트가 이제 저희는 외과와 이비인후과인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외과와 이비인후과가 협진이 아주 자유롭고 협진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또 저희를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또 저희에게 거꾸로 또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놓치는 케이스 없이 수술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트렌드, 현재의 경향을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구강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얼마 되지 않은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의 이제 우승우 선생님이 거의 선도 주자격인 그런 수술을 시작을 하셨고, 저 역시 이제 구강 내시경 수술에 조금의 이제 한계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큰 갑상선이나 이런 것을 빼내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혼합형으로 해서 턱의 약한에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저희가 개발하고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상선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제 생각엔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상선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은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훌륭한 의료진을 찾아서 상의하시고 올바른 진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